안녕하세요. 지지조아입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어디로 갈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은 워토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판다 영상을 보다 보면은 아주 익숙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한쪽에는 대나무가 쌓여 있고 그 위에 작은 워토우 조각, 당근 조각이 놓여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판다는 대나무를 먹기 전에 워토우를 집어서 맛있게 먹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생에서는 99%를 대나무만 먹는다는 판다들이 언제부터 워토우를 먹게 되었을까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게 궁금했고 그래서 워토우와 관련된 논문과 사육 자료를 찾아봤는데 의외로 워토우 자체만을 연구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언제부터 워토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야생 판다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경험의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워토우의 역사는 판다를 사육하기 시작한 이후 판다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과 거의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판다 사육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워토우가 자리 잡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인 193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야생 판다를 기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1936년 미국으로 건너간 어린 자이언트 판다 수린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살아있는 자이언트 판다 자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육 경험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어요. 판다가 대나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수린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던 루스 하크니스도 중국을 떠날 때 판다가 먹을 수 있는 대나무와 죽순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1930년대 보존 기술이었고 중국에서처럼 대나무와 죽순을 미국에서 계속 공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린 동물이니까 분유에 시럽과 대구 간유를 섞어서 줬습니다. 이 당시부터 1950년대까지 영국, 미국, 소련 등 몇몇 동물원에서 경쟁하듯이 판다를 사육했는데 쌀죽, 시리얼, 귀리, 빵, 감자, 과일, 오렌지 주스 등을 판다에게 제공했습니다. 대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나무의 잎과 버드나무나 자작나무, 참나무 가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던 수린의 죽음에는 참나무 가지를 식단에 추가함으로써 생긴 목질림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이상한 식단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판다가 대나무를 먹기는 하지만 대나무보다 더 영양가 높은 다른 음식으로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대나무 공급이었어요. 그 당시 대나무가 유럽과 미국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나무가 존재한다는 것과 판다 한 마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판다는 대나무를 조금 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엄청난 양을 제공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먹습니다. 게다가 잘라낸 대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냉장, 원송체계도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처음에는 먼 지역에서 대나무를 항공 수송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결국 죽, 과일, 채소, 차, 현지 나뭇가지 등을 먹이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이 당시에 사육되었던 판다들은 운 좋게 살아남은 개체를 제외하고는 몇 년을 채에 넘기지 못하고 폐사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식단뿐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통제, 사육 방식,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 중에서 판다들의 야생에서의 습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식단 역시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상대방 국가에게 무엇을 내어주더라도 판다만큼 상대방 국민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없다. 이 한마디는 판다 외교를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본격적으로 판다 외교가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1972년 미국으로 링링과 싱싱이 갔고 일본, 프랑스, 영국, 멕시코, 스페인 등 여러 나라로 판다가 보내집니다. 이때도 판다 사육에 대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나무를 운송하고 보존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단을 보면 쌀죽, 우유, 달걀,
말고기, 닭고기, 우유로 끓인 쌀푸딩, 즉 대나무에다가 사람이 생각하기에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라는 구조였습니다. 오늘날의 판다 식단보다는 잡식성 동물의 사육 식단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영양가 낮은 대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차라리 고열량 음식을 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는 큰 변화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판다의 고향인 중국의 식단도 처음부터 대나무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야생에서는 전적으로 대나무에 의존했을지 몰라도 사육 판다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서양은 판다를 몰랐고 중국은 잘 알고 있었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판다 사육법은 계속 변했습니다. 중국의 판다 관련 자료를 보면 자이언트 판다의 보충 시기가 묽은 죽 형태에서 워토 형태로 변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에서도 초기에는 죽 형태의 농축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다가 동물원이나 기지마다 자체적으로 사육 경험에 따라서 죽과 같은 유동식, 워토 형태 고형식이 선택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토라는 이름은 적어도 1980년대 초 혹은 1970년대 후반 자료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 성분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워토우가 2000년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곡물식이 죽이나 케이크 형태로 존재했고 그것이 계속 개량되어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확실하게 사육판대에 통일된 식단이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동물원이나 기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단적인 예가 1995년도에 전국의 5개 판다 사육 기관의 식단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각 시설에서는 전체 식단의 13에서 56%를 찐 곡물, 혼합물을 주고 있었고 동물성 식품인 우유, 달걀 또는 고기를 8에서 25%를 사용하였고 대나무는 17%에서 82% 정도를 차지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 계절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과일, 채소도 때때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 비율은 전체 식단의 29% 정도까지였습니다. 즉 중국의 사육 기관들조차 대나무를 80% 이상 먹이는 곳은 드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후 또 한 번의 판다 사육에 새로운 변화가 마련됩니다. 1970년대 판다 외교를 위하여 해외로 나갔던 판다들이 대부분 폐사하고 그동안 동물 복지,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판다 외교가 한동안 주춤하다가 다시 판다들을 해외로 내보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판다 연구가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다가 있는 사육장에 CCTV를 설치하고 연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판다의 행동을 24시간 내내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한 시기도 이때부터였습니다. 대나무 냉장 보관 창고가 등장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동물원에서 대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한 시기도 이때였습니다. 또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2000년 즈음부터 고섬유질 비스켓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워토 방식 대신에 풀을 주로 먹는 영장류용 전문 사료를 보조식으로 이용한 것이에요. 이 방식은 일본 어드벤처 월드에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워토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04년에는 청두기지에서 워토와 관련한 특허를 내기도 했고 판다가 있는 중국 내 각 동물원이나 해외 동물원에서도 판다의 식단을 소개할 때 대나무와 워토를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즉, 2000년 이후에 판다의 식단이 대나무를 주요 식단으로 하고 워토를 보조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토는 정확히 무엇을 보충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워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토를 판다가 부족한 영양 성분을 채우는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토의 주 재료를 보면 쌀, 옥수수, 콩, 밀, 귀리 같은 곡물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대나무보다 높습니다. 콩은 단백질도 공급합니다. 즉, 워토 자체가 대나무에 비해서 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육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부족해지기 쉬운 대나무의 부족분, 특히 열량과 단백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서 체중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판다의 비만을 조절하기 위해 식단을 조절할 때 워토의 양을 조절하거나 워토의 구성을 바꾸기도 합니다. 2022년 타이베이 동물원에 위안즈가 체중이 많이 나가자 기존의 레시피에 대나무 가루를 첨가하여 전체적으로 열량을 줄인 워토를 급여한 것도 그 한 가지 예입니다. 그리고 워토의 주 성분인 곡물 자체는 열량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비타민이나 칼슘, 미네랄 등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영양 성분 균형을 맞추기도 합니다. 청두기지에서는 센트룸이라는 특정 제품에 영양제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워토의 역할은 크게 보면 에너지,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을 일정한 양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나무가 계절과 부위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먹는 죽순과 겨울에 먹는 줄기의 영양 밀도는 같지 않습니다. 판다가 실제로 어느 부위를 얼마나 선택해서 먹었는지도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워토어는 레시피를 정해놓으면 매일 비교적 일정한 영양 성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워토어는 사육사가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판다에게 주는 곡물빵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양 조절을 목적으로 설계한 사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토어를 많이 주면 판다가 더 건강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나무가 주식이고 워토어는 보조식입니다. 워토어는 대나무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판다가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대나무 섭취량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호성이 높은 보조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대나무를 덜 먹는 문제가 관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워토의 핵심은 많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육 규정에 각 성분에 대한 목표량이 있고 개체 상태에 따라 보조사료의 양을 조절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